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년 3월 29일 오늘 주총했죠. 주총 리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서머리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첫 번째로 아스코가 6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이 되죠. 이 아스코에서 지금 OS가 최종적으로 나온 OS가 23.8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확장이 되는데 현재까지 이 삼성 데이터 21.1개월이죠. 23.8개월 확장된 내용에 대해서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장 OS죠. 21.1에서 23.8로 또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최장 OS를 마케팅 자료로 활용을 할 예정이다. 보험 등재 NCCN PBM은 당연시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등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했고, 또 그리고 이뮤노믹에 대해서 IT천 결과는 고무적인데 플로리다 대학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상 결과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허 박사께서 이 타결을 하는 관계로 김동건 대표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리보캄넬 약가는 어떻게 측정할 거냐. 로슈의 티센트리 아바스틴 이 가격과 유사하게 책정을 하겠다. 지금 그 정도로 책정을 하더라도 경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데이터로 봤을 때 문제 없을 만합니다. 데이터가 어디 꿀릴 만한 데이터가 아니죠. 오히려 더 좋으면 좋았지. 특히 이제 이 사망위험도 부분이 45% 감소이기 때문에 비아시아인, 그리고 전체로 보더라도 더 낫죠. 34% 대 38%. 그리고 큰 약점, 부작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보캄넬 굳이 약가를 낮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전략적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유명하고 장기적인 빅펀드로 고려를 할 거다.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같이 갈 만한, 예를 들면 셀트리온의 테마색이 투자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죠. 테마색이. 자, 그런 것처럼 3년 이상 장기 투자 펀드로 고려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추가 적응증 확장은 어떻게 할 거냐. 투트랙 전략으로 갈 건데, 항서제약이 지금 여러가지 리보캄넬로 해서 많은 임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리보세라닙 단독으로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대세가 이제 리보캄넬 이런 병용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 항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쟁력을 파악한 후에 선택할 거다. 제일 좋은 놈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빅파마 경쟁 약물과 또 병용을 또 계획을 하고 있다.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공시라서 추후에 강력하게 시행을 할 예정이다. 공시로 나중에 나올 거니까 기다려 주시라. 그리고 마케팅 부분은 1년 정도 지금 이상 준비를 하고 있죠. 상당 진행 단계에 있고, 임상 중단율이 낮아서 임상이 자문을 더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9월 3일 런칭을 하게 되면은 바로 복용이 가능하게 될 거다. 딜리버리 시스템도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1년 동안 준비를 한 상황이니까, 허가나고 9월 3일 런칭하면은 이제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바로 복용이 가능할 거다. 준비를 상당히 발빠르게 진행했죠. 자, 그리고 승인 후에 적정 시총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 로슈 이기는 게 최종 목표, 우리의 목표는 로슈다. 이죠. 자, 국내에서는 삼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삼바가 지금 바이오주 중에서 국내에서 시총이 제일 높기 때문에 삼바하고 비교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경쟁은 로슈를 이기는 게 목표다. 아주 꿈을 크게 가지고 있죠. 노력하면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가총액은 현재 시가총액을 봤을 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자, 그리고
HF 생명과학의 판권은 일본과 유럽 일부 그리고 한국 판권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 파이프라인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코스피 이전은 언제 할 거냐, 전략적인 판단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최대 이익 시점으로 고려를 할 예정이다. 자, 기업 가치라는 게 주가죠. 시총이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공매도들이 워낙에 뭐 힘이 좋다 보니까 신한이 거의 뭐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들었다 놨다는 게 신한 공매 창구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해서 최대의 시점.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은 현재는 공매가 금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매 금지가 이제 해제되는 뭐 그런 시점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가장 기업 가치 높이는데 이익이 되겠죠. 이득이 되겠죠. 지금 옮겨봤자 별로 뭐 메리트가 없습니다. 코스피 이전 해봤자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긴 있죠. 있지만은 공매가 지금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메리트가 빠지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강력한 배당을 계획 중이다. 공시이기 때문에 언급은 어려운 상황이고, 엘레바 상장 어떻게 할 거냐. HF 주가에 영향 없는 아주 크게 대기업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상장에도 주가에 크게 영향이 없겠다 싶을 때 할 거다. 그래서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엘레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HF 주가에는 불리하게 작용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요 비상장이 되어 있어야지 HF가 그냥 다 이 역 가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 분할 상장 말이 많죠.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분할 상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고 했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기상조다. 이 신경을 지금 쓸 필요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시총 50조에서 100조 정도 가능할 거냐. 절대 불가능일 수라고는 보지 않는다. 시장 50% 이상 장악을 한다라는 게 목표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달성을 하게 된다면 뭐 이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죠. 이 50% 달성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이거 삼바 시총과 비교해 보면 50% 시장 장악을 한다면 이 영업이익이 엄청나죠.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높고 그러면 시총 이 정도 뭐 불가능하지 않겠죠. 그렇게 본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시장 50% 이상 장악을 했을 때 이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시간은 당연히 많이 걸릴 겁니다. 자, 그리고 13번 차기 파이프라인은 항서 선임상 자료를 보고 가장 크고 경쟁이 약한 것을 골라서 진행을 할 예정이다. 여기저기 아주 뛰어난 약들이 치열하게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피해서, 그리고 시장도 크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런 식으로 공략할 거다. 그리고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거냐, 아니면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거냐 고민하고 있다. 이런 거죠. 두 가지 동시에 한다면 좋긴 하겠지만 또 돈이 많이 들어있죠. 시간도 많이 시간은 단축할 수 있죠. 두 개를 같이 하니까.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같이 할까, 또 인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리버테크가 29년까지인데 5년 연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4년까지다. 캄넬 주합은 43년까지이다 보니까 리버 캄넬 가나미니 43년까지는 이 특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가남 시장 규모가 75%로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 시장만 집중할 거다. 일단 가장 먼저 당연한 얘기고, 이거를 집중해서 침투를 제대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장하는 거는 이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분율이 낮은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격려가 좀 필요한 그런 회사들의 우선적으로 지분을 사들였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상당히 분위기도 너무나도 좋았고,
지금 뭐 주가가 워낙에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우리나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지금 결과물을 만들어 놨죠. 이제 결과만 받아들이면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분위기는 아주 후끈 달아오른 이런 상황인데, 오늘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해석 좋지 못했지만 뭐 그래도 그렇게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